자, 그러면 이제 그 428페이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28페이지. 이제 세율이 나오죠? 자, 지금 뭐 세율 요거는 당연히 이제 우리가 나중에 다 외우셔야 됩니다. 일단 별 표시해 놓으시고 나중에 다 외우는데 지금은 세율이 어떻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렇죠? 자, 우리가 세율은 우리 취득세 시간에도 등록 면허세 시간에 배웠습니다만 세율은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배웠었어요. 세 가지. 일단 우리가 그동안 배운 세율의 특징을 보면 첫 번째, 기본이 되는 세율. 기본이 되는 세율을 우리가 뭐라고 배웠었죠? 기억나세요? 표준세율. 표준세율이라는 단어를 썼었어요. 표준세율. 기본이 된다. 대신 표준을 딱 잡아놓으면 얘는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그런 걸 뭐라고 하죠?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죠. 그래서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50%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경기가 좋으면 좀 올려받고 경기가 좀 안 좋으면 좀 내려받자. 뭐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뭘 규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이 받자라고 해서 만든 세율이 뭐죠? 중과세율. 중과세율이라는 단어도 배웠었어요. 중과세율이다. 그 다음에 얘는 이제 규제 목적으로 만든 거고,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세율을 뭐라고 하죠? 예외적으로 그것을 특례세율이다. 특례세율이다라고 했어요. 특례세율. 그래서 표준세율도 있고 중과세율도 있고 특례세율도 있다. 이렇게 세 가지 흐름으로 갑니다. 표준, 중과, 특례 이렇게. 그러면 당연히 뭐 건축물의 표준세율도 있을 거고요. 주택의 표준세율도 있을 거고 토지의 표준세율도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외에도 뭐 있을 거고요. 요게 이제 제일 중요하겠죠. 선박항공기도 있을 거고. 그다음 중과세율은 이제 기본세율을 내고 곱하기 몇 배를 더 내라. 이게 중과죠. 이건 예외적으로 되는 거. 그러면 아무래도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세율이 중요하다고요? 표준. 항상 기본이 중요한 거예요. 기본. 그러니까 시험에서도 이걸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거예요. 이걸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재 보니까 표준세율을 제가 이제 해놨죠. 표준세율은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르는데 다만 시행운수는 특별한 재정 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는 표준세율의 몇 분의 몇?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가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가감 조정한 세율은 해당 연도에 하나요 적용한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가감할 수 있는데 그 뭐 예를 들어서 뭐 올해는 뭐 좀 더 받았다. 그럼 그건 올해만 해준다 이거죠. 왜냐하면 전세는 한 번만 내는 것이 아니라 매년 내거든요. 그러면 또 올해의 상황과 내년이랑 또 다르잖아요. 올해는 경기가 좋았는데 내년 또 안 좋을 수 있잖아요. 그럼 내년 또 내려야지. 올해는 올렸으면. 그렇죠? 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토지. 자, 우리 방금 배웠습니다. 토지는 토지별로 차등 비례세율과 미줄. 차등 비례세율과 누진세율이 적용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비례세율이라는 단어 배웠죠. 비례가 뭐죠? 과표 금액이 늘던 말던 세율이 일정한 거. 누진은 뭐죠? 과표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세금이 늘어나는 거. 자, 비례하고 누진이라는 단어를 지금 처음 보신 분들은 맨 앞에 그 내용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셔도 좋고 우리가 11월달 첫째 주 그 강의를 인강을 들어보셔도 좋고 아셨죠? 네, 처음 오신 분들은. 네. 그럼 거기 보시면 이제 분리과세 대상으로 됐어요. 분리. 아까 분리는 설명했었죠. 분리는 규제가 되는 땅이에요. 규제가 안 되는 땅이에요. 규제가 안 되는 땅이에요. 그렇죠? 규제를 하지 않는 땅이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러면 거기 보시니까 우리가 눈에 익는 농지가 있죠. 농지. 목장 용지, 임야. 이런 것들은 1000분의 0.7. 그럼 1000분의 0.7이면은 몇 프로냐? 0.07%. 0.07%면요. 거의 부담이 없는 거죠. 0.07%니까.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갑이란 분이 토지를 갖고 있어요. 근데 토지의 공부상의 지목을 시군과 확인을 해보니까 전이야, 전. 밭이란 얘기죠? 그게 전은 100제곱미터가 있어가지고 이 계산을 딱 해봤더니 얘가 얼마냐? 1억 원이에요, 1억 원. 그러면 얘는 이제 개별 공시지가 1억이라는 거죠? 그럼 여기 시가평균액이죠? 그 다음에 여기다 뭘 곱하자고요? 아까 뭘 곱하자고요?
공정시장가액비율. 맞아요? 공정시장가액비율 몇 프로? 70%. 방금 전에 한 거니까 그건 기억이 나겠죠? 네. 70%. 그러면 1억에 70%면 얼마예요? 7천만 원이에요. 7천만 원. 여기에 0.07% 곱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얼마가 될까요? 네? 갑자기 좀 힘들어지네. 괜히 물어봤다. 7천에 70%가 4,900. 아니, 맞죠? 70%가. 그 다음에 4%가 490. 괜히 물어봤네. 그 다음에가 어디가 되지? 0.7%가 49만 원. 그러면 0.07%가 45,000원. 45,000원이에요. 45,000원. 45,000원 낸 거예요. 45,000원. 그럼 이분은 49,000원 내면 되는 거예요. 매년 49,000원. 그렇죠? 그럼 49,000원이 돈이에요? 돈이지. 하지만 우리 부담스럽진 않다. 그러니까 0.07%면 굉장히 낮은 거죠. 그렇죠? 자, 이거예요. 그 다음에가 공장 용지. 얘네들은 1,000불이지. 0.2%. 좀 더 높아요. 그 다음에 골프장 토지하고 오락장 토지는 얘네들은 엄청 높네. 얘네들 왜 높죠? 사치성이니까. 왜 높냐면 우리가 살 수 없는 거니까. 많이 받아야죠. 그럼 골프장 부지는 4%면 이게 엄청난 거야. 이게 골프장 부지가 만약 1억이다. 1억 곱하기 70%. 그러면 7천만 원. 나왔죠? 과표가. 거기에다가 이제 4%. 4%야. 그러면 얘는 얼마일까요? 7, 4, 28. 280만 원이죠. 40%가 2,800이니까. 그러면 280만 원 내는 거예요. 280만 원. 그렇죠? 이게 10억이면 어떻게 돼요? 7억. 7억에 4%면은 2,800. 그러니까 매년 골프장 부지 갖고 있으면 2,800. 10억짜리 땅이면 2,800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골프장 우리가 골프 치러 가면은 그린피가 비싼 이유가 여기 있는 거야. 너무 세금만 2,800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원가를 뽑으려면은 그 이상을 받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골프장 연합회 내는 데서도 이게 이 재산세 나올 때 되면 성명서를 내요. 이렇게 광고합니다. 너무 많다 재산세가. 좀 줄여달라. 줄여주겠어 안 줄여주겠어? 이 봉인데 이걸 왜 줄여줘 이거를. 그렇죠? 그래서 4%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왜냐면은 그 해만 2,800원 내면 내지. 한 번만 2,800원 내세요. 끝이에요 하면은 낼 거야 아마. 근데 문제는 전세는 매년 2,800이야. 그러면 10년 동안 하고 있으면 2억 8천이에요. 엄청난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사치성 재산은 많이 받자. 자, 이해하시겠죠? 그다음에 별도합산. 별도합산은 무슨 토지였죠? 별도합산은 영업용 토지. 영업용 토지는 모자라요. 그래서 규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다 소유하면 안 되니까 0.2에서 0.4%. 종합합산 어떤 토지? 비삼 토지. 얘는 0.에서 0.5%의 누진세로 가고 있습니다. 자, 누진세입니다. 건축물, 일반 건물. 일반 건물이 뭐죠? 상가라든가 공장이나 이런 건물은 1000분의 2.5, 0.25%. 네. 그다음에 골프장, 오락장 건물은 4%. 사치성이가 많이 받는 거죠. 그다음에 일정한 주거, 상업지역 등에 있는 공장 건물은 0.5%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주택은 어때요? 주택은 별장은 사치성이죠. 별장은 사치성이니까 몇 프로? 4%. 많이 받아야겠죠? 별장. 오른쪽 일반적인 주택이나 고급주택 포함해서 얘는 몇 프로예요? 1000분의 1, 0.1%에서 1000분의 0.4%의 사당의 누진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택도 주택 가격에 따라서 세율이 점점 늘어나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박과 항공기는 우리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이것이 있다는 건 봐주시면 되겠고, 우리가 잘 봐둘 거는 토지, 건축물, 주택 요 세 가지만 잘 봐주시면 돼요. 아셨죠? 네. 나중에 이제 외우는 방법, 암기하는 방법은 우리 이제 기본서 나오면 그때 가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그러면 이번에는 상가를 하나 예를 들고 상가 건물이 있다. 상가 건물이 있다. 요 상가 건물, 분양상가 건물이 있다. 그럼 요 상가 건물은 건물분 재산세가 따로 나오고 토지분 재산세가 따로 나오는 거죠. 맞죠? 네.
그럼 얘는 건물분 전세가 따로 나와요. 건물분 전세 이렇게 따로 나옵니다. 건물분 전세 따로 나와요. 그러면 이 건물의 시가 표준액을 조회하는 거죠. 건물의 시가 표준액을 딱 조회를 했어요. 조회를 딱 했는데 얘가 1억으로 조회가 된 거야. 그렇죠? 그럼 여기에다가 곱하기 공정시장가의 비율을 몇 프로를 해준다? 얘는 건물은 몇 프로예요? 건물은 70%. 맞죠?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 7천만 원 나왔죠? 자, 거기다가 얘는 표준, 중과, 특례 중에 어떤 것이에요? 표준. 그럼 표준세율이 몇 프로예요? 방금 봤죠? 몇 프로? 0.25%. 써 있잖아요, 여기. 건물. 어디 갔어요? 건축물이 써 있잖아요. 일반 건축물. 써 있죠? 네, 0.25%. 네, 0.25%. 그러면 7천만 원에 0.25%가 이 건물분 제한세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요거를 이제 고지서를 발송해 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 뭐 하는 건지,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 해석할 줄 아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됐고, 중과세율. 중과세율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중과. 자, 중과가 뭔지 설명했죠? 중과는 더 많이 내는 거예요. 자, 그럼 도대체 무슨 잘못했냐?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예요. 무슨 지역? 과밀 억제권역. 과밀 억제권역은 뭐 하는 거였죠? 사람이 많이 살고 있는 어느 지역을 말해요? 서울과 경기도. 여기를 과밀 억제권역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이니까 억제권역. 이 지역에다 뭘 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근데 이 지역에다 뭘 하고 됐죠? 공장을. 뭐를요? 신설, 증설에 해당하는 건물. 그러니까 이 건물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이걸 가지고 있으면은 최초의 기준일가 몇 월 며칠? 6월 1일부터 몇 년 동안? 5년 동안 표준세율 0.25% 몇 배? 5배를 중과하자. 단 산업단지 유치 공업적은 그렇지 않다. 그러면 지금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자, 우리 지난달에 배울 때 서울과 경기도가 있었어요. 서울과 경기도. 그럼 서울과 경기도 지역을 과밀 억제 권역 내라고 했죠. 여기다가 뭘 지어? 이런 공장 건물, 요 공장 건물을 신설하거나 증설해요. 신설하거나 증설합니다. 자, 이 공장을 지어요. 이렇게 공장을 지었어요. 자, 신증설했어요. 신증설. 그러면 요 공장 건물을 신증설을 했을 때 첫 번째 내야 되는 게 취득세예요. 그다음 두 번째 내야 되는 게 재산세. 자, 이렇게 중과하겠다는 거예요. 이걸 취득해도 중과하고 가지고 있어도 중과 때리겠다는 거예요. 이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우리가 지난달에 뭐라 했냐면 요 취득세 중과는 기본세율을 내고 이걸 짓게 되면 기본세율을 내고 플러스 2%의 2배를 더 내세요. 이렇게 돼 있었어요. 2배. 그럼 2%의 2배면 몇 프로 더 내는 거예요? 4% 더 내는 거야. 그러면 취득할 때만 중과하고 끝날 줄 알았는데 지금 뭐죠? 이거를 소유하고 있어도 또 중과 때리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의 요지는 뭐냐면 나가라 이거지. 나가라. 너 나가라 제발. 그렇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가지고 있으면은 중과하겠다. 대신 이거를 계속해서 중과할 수는 없고 계속하면 안 되지. 무슨 대역죄진 것도 아닌데. 이거 몇 년간만? 5년간만 중과하겠다. 5년간만. 그럼 이 얘기는 5년만 버티면 중과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거죠 지금. 그렇죠? 자, 이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얘는 중과를 지금 우리 교재 보니까 어떻게 한다냐면 표준세율에 대해서 몇 배? 5배를 중과한다 이렇게 했죠. 5배. 그렇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표준세율이라는 것은 건물을 말했었어요. 이 공장 건물. 이 건물에 대한 것을 우리가 중과한다 이렇게 했었죠. 그렇죠? 그러면 이 공장 건물의 표준세율이 몇 프로였죠? 공장 건물의 표준세율이 0.25%. 아니 거기 그 박스에 보세요. 박스에 그 건축물 일반 건축물이죠. 여기서 말하는 일반 건축물이 뭘 말하느냐? 공장 건물이라든가 상가라든가 써놓으시면 되겠죠. 공장 건물이나 상가 건물이나 빌딩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얘는 여기가 몇 프로가 되는 거예요? 0.25%. 0.25%. 그럼 0.25% 몇 배? 5배.
그러면 5 빼면은 5, 25, 1.25%예요. 1.25%. 1.25%에 대한 세율을 몇 년간 중과한다? 5년간. 5년 이후에는 중과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결론, 과밀 지역에 들어와라, 들어오지 말아라. 들어오지 마세요.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과밀 지역에 뭐가 있는 거를 되게 싫어하는 거야. 그렇죠? 왜? 과밀을 억제하고자 이 권역을 지정한 건데 여기다가 건물을 짓게 되면은 뭐가 따라 들어와요? 사람이 따라 들어오잖아. 그럼 부채질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규제를 한다. 요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요거 하나밖에. 자, 이렇게 개념 이해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과밀에서 뭘 짓는 거는 지어도 문제고 가지고 있어도 문제구나. 그렇죠? 그럼 이거를 다 피하려면은 어떻게 하면 돼요? 과밀 억제권역이 아닌 데다 지으면 되겠죠? 그 제가 저번에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과밀 억제권역에서 가장 가까우면서도 교통망이 좋은 데가 어디예요? 천안이지. 그럼 천안에다가 공장 건물 지으면은 중과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안에 공장이 많은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천안 쪽이 계속 공장 수요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그 지역에서 과밀 억제권역을 벗어났느냐 안 벗어났냐 이런 걸 문제하는 거지.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과밀 억제권역이 아닌 요 지방에다가 공장들 유치해서 만드는 단지가 있죠. 그런 걸 산업단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거기다 막 기업들 유치하려는 거죠. 여기다 유치하면은 여기 들어오면 저희가 막 혜택을 많이 주겠습니다. 법인세 취득세 중과도 안 됩니다. 재산세 중과도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거기 그래도 잘 안 가려고 그래. 왜요? 교통이 안 좋으니까 이게. 그렇죠? 공장을 해서 제품을 생산해서 서울로 보내야 되는데 경기도로 보내야 되는데 이게 거리가 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공장을 하는 분들이 좀 고민스러운 거죠, 이게. 그렇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세율의 적용 방식. 그러면 이런 세율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일단 첫 번째, 특히 주택에 대한 전세는 동그라미. 뭐별로 적용한다? 주택별로. 주택별로 적용한다. 주택별로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거기다 뭐라 쓰자면 개별 과세 쓰세요. 무슨 과세? 개별 과세 쓰시면 돼요. 개별 과세. 그럼 개별 과세라는 것은 집이 여러 채가 있으면 따로따로 한다. 자, 이 얘기의 논점은 뭐냐면 이거예요. 이분이 여기 서울에 아파트가 한 채가 있어요. 그리고 요 평택에 또 아파트가 한 채가 있어요. 그러면 이건 다 갑의 소유야. 갑의 소유. 그러면 갑의 소유긴 하지만 요 재산세를 합산해서 고지한다. 따로따로 한다. 따로따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얘가 서울에 뭐 종로구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종로구에서 고지가 돼요. 종로구에서. 아시겠어요? 그럼 평택에 갖고 있다면 이거는 평택시에서 고지가 되는 거죠. 평택시에서. 이런 걸 무슨 과세? 개별 과세. 개별. 그럼 개별로 하는 게 유리할까요? 합산하는 게 유리해요. 그렇죠. 제가 분명히 그랬죠? 뭉치면 죽는다. 흩어지면 산다. 그렇죠?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세법은 세금은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 그거예요. 뭉치면 세금 폭탄, 흩어지면 절세. 그렇죠? 막 흩어지면 탈세. 그렇게 되는 거야. 그렇죠? 막 흩어지면 탈세. 간단해요. 그 다음에 2번은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아까 설명드린 걸 이해를 못하셨다면 이걸 다시 이해하시면 돼요. 주택을 2인 이상이 공동 소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달라요. 땅은 아버지, 건물은 아들 이렇게 소유가 다릅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세율을 정함에 있어서는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따로따로 하자, 합산하자. 합산해서 과표자 세율을 적용하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주택은 건물과 토지가 따로따로 노는 거에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같이 움직이는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러니까 명의가 다를지라도 얘는 합산해서 계산한다. 그 이유는 뭐냐면 주택은 건물과 토지가 분리가 안 돼. 그냥 같이 움직여야 돼요. 한 몸이야. 계산할 때는. 다만 명의는 다르게 돼 있으면 일단 계산을 한 다음에 따로따로 고지서를 발송해 줍니다. 그래서 선계산 후배분이라는 말을 썼었어요. 제가. 그 다음에 재산세 도시지역분에다가 가로치시고 특례세율 쓰세요. 특례세율. 그게 바로 특례세율이에요. 특례. 특례라는 말 뜻은 뭐였죠? 예외적으로. 특례는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세율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거기 1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자체장은 도시지역 안에 있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해서는 기역에 따른 세, 기역에 따른 재산세와 니은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즉 1000분의 1.4를 합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네. 다만 2번 이런 세금은 지자체장은 1000분의 2.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다더라. 거기다 써놓으세요. 제한세율. 무슨 세율이요? 제한세율. 제한세율. 자, 이 말 뜻이 뭔가? 자, 도시지역분이라는 말 뜻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얘는 이거예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공법 시간에 도시개발법을 배우십니다. 도시개발법. 근데 옛날에는 도시계획법이 있었어요. 그러면 도시계획이니까 도시를 계획하고 있는 거죠. 그럼 그 도시계획을 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한 거야. 자, 요 땅이 여기 이제 부동산이 있어요. 여기는 도시지역 안이에요. 도시지역 안. 도시지역 안. 그럼 여기는 도시지역 밖이에요. 도시지역 밖. 밖. 그럼 도시지역 밖은 도시계획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지역이에요. 그러면 이런 부동산, 이 건물을 갖고 있다? 그러면 재산세 표준세율만 내라는 거예요. 표준세율만. 끝. 근데 도시지역안은 얘는 도시계획과 관련돼 있거든요. 그러면 요 부동산이 있으면은 얘는 도시계획이 되면 요 주변이 기반시설들이 막 완성이 된다고요. 좋아지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이 혜택을 이 부동산은 봐야 안 봐요? 보는 거죠. 뭐가 주변이 여건이, 아까 쉽게 해서 만약에 우리가 도시계획에서 뭐 도로망도 확충해주고 뭐도 늘려주고 하면은 당연히 위치가 좋아지니까 입지가 좋아지니까 당연히 부동산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이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이런 지역에 있는 부동산과 이런 지역에 있는 부동산이 가격이 이 부동산이 있다면 얘는 이걸 내는 게 맞지만 얘는 좀 더 받아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왜? 이 비용을 국가가 다 부담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 도시계획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도시계획 하려면. 그래서 옛날에는 도시계획세라는 세금을 따로 받았었어요. 근데 그 세금이란 도시계획법이 없어지면서 이름을 도시지역분 재산세라고 만든 거예요, 이게.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냐? 이 건물에 대한 표준세율을 받고 플러스 1000분의 1.4만큼을 더 받자 이거야. 이걸 받고 이걸 더 받자 이거예요. 그러면 이 세금을 받고 이걸 더 받읍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도시지역분 특례세율이다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 얘는 도시지역 바뀌면 이런 1000분의 1.4를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을 우리는 도시지역분 재산세라고 합니다. 자, 용어의 뜻만 아시면 돼요. 자, 도시지역분 재산세 뭐라고요? 뭐와 관련된 거라고요? 도시계획. 그럼 도시계획을 해서 어떤 이득을 얻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세율을 받고 추가로 더 받자 이거예요. 그럼 예외적으로 1000분의 1.4를 더 받는 것을 뭐란다? 도시지역분 재산세. 자, 오늘도 굉장히 많은 용어들을 공부합니다. 돌아가셔서 이 용어 공부를 꼭 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다만 1000분의 1.4를 더 받더라도 1000분의 2.3을 초과할 수는 없다. 그런 걸 이제 제한세율, 세율을 제한한다 이 뜻이에요. 네. 자, 그 정도 가볍게 보시고 그 다음에가 부가징수 별표식. 그렇다면 이렇게 계산된 세금을 어떻게 거둬야 되느냐를 설명해 놓은 이 단원이 이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갑니다. 다시 또 원점. 우리 재산세는 관할이 어디라고요? 시군구. 이제는 이제 외울 수 있을 것 같아. 시군구. 근데 시군구가 뭘 보고요? 뭘 보고요? 공부상의 현황을 보고. 공부상의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일치하는데 일치하지 않으면 뭐에 따라? 사실상 현황에 따라. 왜? 실질과세니까. 그리고 몇 월 며칠? 6월 1일 현재 시점에 사실상 소유자한테 뭐 하자? 어떻게 하자? 고지 납부하자. 그렇죠? 고지서를 발부해서 납부하자. 이걸 무슨 징수? 보통징수. 보통징수. 그렇죠? 보통징수. 그러면 지워진 납기가 있겠죠? 납기. 납부기한. 납기가 있는데 납기 내면은 상관이 없죠? 자. 그래서 이 납기인에 낼 돈을 어떻게 계산한다? 시가 표준액으로 조회를 하고 그 다음에 무슨 비를 곱해준다? 공정시가가액 비를 곱해주고 거기다가 표준세율을 곱할 수도 있고 중과세율을 곱할 수도 있고 특례세율을 곱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네. 그럼 세금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때 세금이 재산세가 얼마 나옵니다. 그럼 이 재산세를 우리는 부가세라고 할까요? 독립세라고 할까요? 독립세. 우리 독립세 배웠죠? 독립세라는 독립세.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거야. 그러면 독립세가 있다. 그러면 독립세랑 같이 움직이는 거를 무슨 세라고 배웠었죠? 부가세. 부가되는 세금이라고 배웠죠. 부가세. 그러면 독립세는 바늘이었어요? 실이었어요? 바늘. 그럼 바늘이 가면 뭐가 따라가요? 실. 그럼 부가세는 뭐다? 실. 그러면 요 재산세가 있으면 요 세금은 몇 프로? 20%의 지방교육세가 부과됩니다. 그럼 요것만 알면 이건 금방 구해지는 거죠? 그러면 재산세가 10만 원 나왔어. 재산세가 10만 원 나왔어. 10만 원. 그럼 재산세가 10만 원이면 지방교육세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2만 원이 된다. 그렇죠? 재산세가 10만 원이면 지방교육세는 2만 원이 되는 거죠. 2만 원. 그럼 토탈 세금은 얼마예요? 12만 원이 되는 거죠. 12만 원. 그렇죠? 재산세는 12만 원입니다. 재산세는 12만 원의 고지서를 발송한다. 이런 거예요. 그렇죠? 자, 이게 재산세 원리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근데 저는 재산세가 안 나오는데요. 재산이 있는데 안 나오던데요. 왜 그럴까요? 누락인가요? 재산이 있는데 재산세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아까 뭐라고 배웠냐면 너무나 소액이야. 그러니까 징수 자체를 면제해버려. 얼마 미만? 2,000원 미만. 그러니까 재산이 있긴 있는데 안 나온다는 것은 그 재산이 형편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송년 모임에 갔는데 재산이 있대. 그럼 거기서 나왔겠네? 그래서 안 나오던데. 형편없구나. 어쩐지 좀 옷도 좀 말이야 요새 쌀도 좀 아닌 것 같아.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구나. 근데 여기는 재산세가 나오는데 그거 분납하라고 하던데 누가? 분납을 해? 500만 원이 넘어가는 거야 재산세가. 어쩐지 머리 스타일이 바뀌었어. 그렇죠? 500만 원 재산세가 500만 원 넘어가면 꽤 재산이 크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얘보다 더 큰 게 물납이야. 물납은 1,000만 원 초과야. 그러니까 재산세가 분납이냐 물납 대상이냐에 따라 또 달라지는 거야. 그렇죠? 근데 요 분은 나는 분납이 아니라 물납하라고 하던데 누가? 1,000만 원 넘어가는 거야. 그렇죠? 근데 다음 주에 또 모인대. 근데 오늘 강의가 있는 날이야. 어떻게 해야 돼? 빠져야지. 지금 공부가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하고 내가 지금 어떻게 좀 해봐야 돼, 지금. 그렇죠? 빠지고 인강 듣고 친하게 지내야지. 그렇죠? 자,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보통은 분납물납 할 정도면 재산세가 500만 원이면 꽤 큰 거예요. 이게. 그거 계산해보면 되거든, 이게. 자, 그래서 없으면 없는 대로 규정이 있고, 있으면 있는 대로 규정이 있어요. 그렇죠? 자,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과세 기준일이 뭐 하는 거였죠? 네? 납세무자를 판정하는 중요한 날짜 있었죠? 네. 사실상 소유자가 누구냐? 그렇죠? 납기 이거 외워야지, 이건 나중에. 자, 토지는 9월 16일 9월 말, 건축물은 7월 달, 주택의 2분의 1은 7월 16일 7월 말까지. 다만 10만 원 이하일 때는 한꺼번에 걷는다. 다만 나머지 2분의 1은 9월 달. 그러니까 주택은 반반씩 고지해요. 그러면 재산세가 20만 원 나오면 10만 원은 7월 달에 고지서 나오고 나머지 10만 원은 9월 달에 고지서 나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네. 그 다음에 선박항공은 7월 달에 되겠습니다. 다만 박스 밑에 보니까 2018년도 내년부터는 20만 원으로 사용 조정된다. 그러니까 이게 올해까지는 10만 원 이하가 되면 그냥 7월 달에 한번 나오고 끝인데 10만 원 이하가 너무 작다 이거예요, 기준이. 그래서 20만 원까지만, 그러니까 번거롭거든 사실은. 이것 때문에 좀 민원이 있어요. 아니 재산세를 7월 달에 냈는데 뭘 자꾸 내라고 하느냐. 그래서 이 기준을 이제 내년부터는 올리기로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내년에 통과돼서 확실히 나오면 다시 언급을 할 거예요. 지금은 그냥 이런 것이 있다는 것만. 원래 반반씩 고지하는데 재산세가 좀 소액이면 그냥 한꺼번에 받겠다 이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거야. 재산세를 한 번만 고지서 받는 분이냐, 두 번 나눠 받느냐. 그러면 두 번 나눠 받으면 조금 더 그 아파트가 좀 세다는 거야. 그렇죠? 네. 자,
그러니까 우리 납기만 봐도 그렇죠? 고지서만 봐도 이번에 재산 현황을 알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선박과 항공에는 관심이 없어 우리가. 뭐 알아서 나오겠지 뭐 7월달에. 그다음에 수시부가라는 말은 뭐냐? 써놓습니다. 조세, 포탈, 우려가 있는 사유. 수시부가가 뭐예요? 조세, 포탈, 우려가 있는 사유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러면 조세, 포탈, 우려가 있으니까 얘는 기간을 정해주면 안 되죠. 불시에 들이닥쳐야지. 그래서 우리가 수시부가라는 말 써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납세지는 물건의 주소지의 소재지예요. 소재지. 우리 취득세 배울 때도 소재지, 등록면세도 소재지, 재산세도 소재지 이렇게 썼어요. 그 다음에 징수열차는 무슨 징수한다? 보통징수. 보통징수는 다른 말로 뭐라고 했어요? 고지납부를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얘는 고지납부하는데 동그라미 2번에 나오죠. 재산세를 징수하려면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로 구분한 고지서에 과세 표준과세를 적어 늦어도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발송하자. 그럼 왜 5일 전이냐면 우리 7일 중에서 토요일을 쉬잖아. 토요일은 어떻게 발송을 못하잖아요. 그럼 빼면 5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오른쪽 2번 병기되는 조세와 부가세. 또 새로운 말이 나오네. 병기라는 것은 나란히 기재하여. 병기는 나란히 기재하여. 그러면 1번에 보시니까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본세의 납기와 재산세의 납기가 다르대요. 그러면 같을 때, 다른 게 아니라 같을 때는 고지서에 나란히 적어서 고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납기가 똑같다 보니까 지역자본세는 우리가 제가 설명했었어요. 지역자본세는 그 지역의 자원이나 시설을 활용했을 때 도움을 얻었기 때문에 얘는 세금이 냈었어요. 그런데 얘도 재산세 납기처럼 7월 9월 달이야. 그러면 재산세도 7월이고 지역자본세도 7월이야. 그럼 고지서를 따로따로 보내는 바에는 하나로 보내는 게 편하겠죠. 그러니까 일종의 통합고지서라고 보시면 돼요. 통합고지서. 우리 공과금도 통합으로 나오잖아요. 요즘 똑같은 거예요. 통합고지서다. 그 다음에 2번 재산세가 부과될 때는 재산세 몇 프로? 100분의 20을 지방유세 부과한다. 그럼 재산세가 100만 원이면 지방세 20만 원. 10만 원, 2만 원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너무나 소액이면 징수를 면제해 준다. 한 장당 2,000원 미만일 때는 징수한다 안 한다? 아니한다. 그럼 2,000원이면 걷는 건가요? 네. 2,000원이 안 거든? 걷는 거지. 2,000원 미만은 2,000원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2,000원은 걷는다는 뜻이에요. 해석 잘 하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세부담의 상한. 이거는 뭐냐면 상한이가 한도를 두자 이거죠. 한도. 자, 그러면 얘는 이런 뜻이에요. 만약에 이 분납할 정도면 500만 원을 넘었고 뭐 1,000만 넘었다. 그럼 분납 물납되는 걸 알겠는데 근데 얘는 이거죠. 2016년도에는 재산세가 10만 원 나왔어. 10만 원. 토지분 재산세가 10만 원 나온 거예요. 근데 땅값이 올라가지고 2017년도에는 더블 20만 원 나온 거야. 20만 원. 그럼 토지 가격이 그만큼 올랐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재산세 토지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내 지금 수중 안에 돈 들어온 거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땅값만 올라간 거야. 기분만 지금 확 좋아진 거예요, 지금. 그런데 기분 좋을 때 2배 더 때려버립니다. 그거 거품 부는 거죠. 아니 내가 지금 내 통장 안에 돈이 들어온 것도 아닌데 나보다 2배를 더 내라고 했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도 땅값이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흥분하지 마시고 저희가 상한선을 줄 테니까 그렇죠? 더 많이 올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 보시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해당 재산, 토지 건축물에 대한 산출세액이 직전 연도 대비 100분의 150을 초과할 때는 100분의 150으로 하자. 100분의 150이면은 몇 배예요? 1.5배. 1.5배를 못 넘게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10만 원에 1.5배니까 15만 원까지만 내라 이거죠. 15만 원이니까 5만 원은 낼 수 있다 없다? 없다. 15만 원만 내세요. 20만 원 다 내지 마시고 15만 원. 최대 15만 원만 저희가 뜯어가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네. 다만 주택은 좀 더 낮춰준대요. 주택은 공시가격에 따라 3억까지는 105%, 3억 주가 6억 이하는 110%, 6억 주하는 130% 하겠다. 그러면은 이때 율이 낮은 게 좋아요, 높은 게 좋아요? 낮은 게 좋죠. 105%.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5%면 10만 원이야. 10만 원에 105%는 얼마일까요? 10만 5천 원.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 낮을수록 상한율을 떨어뜨려 준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올려도 105%를 넘지 못하게끔 해주겠다 이런 얘기죠. 3억까지는. 그렇죠? 근데 6억을 넘으면 몇 프로? 130%. 그럼 만약 10만 원이면 최대 얘는 얼마요? 14만 원까지는 내라 이거죠. 최대. 이런 얘기예요. 상한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전년도보다도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가지고 올라간 것만큼을 다 내라고 하면은 이 거품을 일으키니까 일정 한도 비율까지 받겠습니다라는 개념을 상한이라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물납과 분납. 자, 물납은 말씀드렸죠? 돈 대신 뭘로 내라는 거예요? 부동산으로. 대신 물납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 초과? 1,000만 원 초과. 두 번째 줄 지자체 관할 구역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분할 납부는 1,000만 원이에요? 500만 원이에요? 500만 원 넘어가면 45일. 근데 이게 내년부터는 이게 2개월로 개정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개정이 되면 그때 다시 한번 또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 페이지. 그러면 이제 분할 납부 금액은 1,000만 원까지는 얼마예요? 500만 원 초과액이고 1,000만 원 넘어가면 50%다. 그럼 만약에 전세가 700만 원 나왔어. 700만 원 나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500을 내고 나중에 200을 내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세금이 1,400만 원 나왔어.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의 2분의 1이니까 700만 원 내고 다시 또 700만 원 내라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소유권의 변동 신고. 자, 아까 소유권의 변동 신고라는 말 했었죠. 공부상의 소유자와 사실상의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면 소유권의 변동 사실을 뭐 하도록 돼 있다? 신고해라. 신고 안 하면 모르니까 누구한테 한다? 공부상의 소유자. 그 뜻이에요. 그러면 소유권의 변동 신고는 실제 소유자 누군지 알아보고 싶은 거야. 그러면 얘는 언제까지 신고를 해요? 밑줄 기준일로부터 10일. 그렇죠? 자, 8번. 그 다음에 가산금 아까 배웠었죠? 자, 가산금은 뭐예요? 가산금은 납기내 내야 되는데 납기를 위반했어요. 그러면 연체이자를 부린다 그랬죠? 그러면 기본 연체이자를 뭐라고요? 일반 가산. 배운 단어입니다 우리가. 자, 하지만 지금 이번 달 처음 오신 분들은 읽어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본 가산금률이 몇 분의 몇? 100분의 3. 중가산금은 뭐예요? 1개월이 지날 때마다 100분의 12. 100분의 10이면 1.2%죠? 1.2% 계산해서 60개월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요? 중가산금. 자, 가산금이 뭐라고요? 납기를 위반했을 때 체납된 세금이 무슨 이자? 연체이자. 기본 이자를 뭐라고요? 일반 가산금. 1개월 지나면 또 내는 이자를 뭐라고요? 중가산금.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신탁재산의 특례가 있는데 그거는 그냥 참고만 하세요. 이거는 제가 나중에 기본서 나오면 그거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그까지 아직은 그냥 참고만 하세요. 신탁이 뭔지는 아까 설명했었죠? 신탁.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합니다. 정리를 여기까지 할 건데요. 우리 재산세라는 세금은 관할이 어디예요? 시나 군이나 구가 주체가 돼요. 뭘 보고? 공부, 대장 등을 보고서 6월 1일째 사실상의 소유자 누군지 확인해 보는 거예요. 다만 공부상의 소유자하고 일치할 때도 있지만 불일치하면 변동신고해라. 하지 않으면 공부상의 소유자로 간다. 그 다음에 이 외에도 많이 있었어요. 뭐 수탁자 개념, 사업시행자 개념, 매수계약자 여러 가지 많이 있었죠. 주된상속자. 근데 만약에 이 땅이 누구 건지 모르겠어요. 지금 행불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땅을 약초를 재배하고 있어. 그럼 누구한테 한다? 약초 재배자. 그 사람 뭐라고 한다고요? 사용자. 그렇죠. 애기 부지할 수도 있다. 이런 여러 가지 경우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납세의무자를 판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계산해보자. 그러면 공부를 확인해보면 시가표준액이 조회가 된다 이거죠. 토지의 시가표준액, 건물의 시가표준액,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조회를 하고 자 근데 문제는 이 시세 흐름하고 이게 좀 안 맞으니까 좀 반영을 해서 여기다 뭘 곱해주자? 공정시장가액비율. 그러니까 토지 건축물은 올해 같은 70%, 주택은 60% 해서 가격을 좀 조정해주자. 그리고 세율을 때리면 세금이 나오는데 기본 세율을 뭐라고요? 표준 세율. 더 많이 내는 세율을 중과세율, 예외적으로 적용된 세율을 특례세율을 한다. 그래서 세금이 전세가 딱 나오면 그 재산세가 얼마 나오고 딸려 들어가는 세금이 뭐다? 지방교육세 20%. 그럼 재산세가 100만 원이면 지방교육세 얼마? 2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고지서가 날라온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 이때 재산세를 독립세, 지방교육세를 부가세라고 지칭한다. 하지만 이 세금이 너무 낮아요. 그러면 소액이니까 면제죠. 얼마 미만? 2,000원 미만. 근데 오히려 막 많아져요. 500만 원 넘어가고 1,000만 원 넘어가고. 자산간에 좀 분납하세요. 물납하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중개했는데 고객이 왔는데 딱 물어봐도 되지. 아, 딱 느낌이 있어 보여. 그래서 고지서를 어떻게 받으시나요?
그래서 뭐 나눠내라고 주면서 우량 고객이네. 그렇죠? 그러면 차를 바꿔야지 이제. 그렇죠? 밀크 커피 대신에 이제 옆에 가가지고 이제 원두 커피로 이게 최상급 원두 그렇죠? 네, 분납 대상자니까 그렇죠? 그러면 당신의 지번을 대 보세요. 그렇죠? 네, 제가 자산가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요거예요. 네. 자, 요것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다. 분납이나 물납이다. 근데 이 정도는 아니야. 이 정도는 아닌데 전년도보다도 갑자기 세금이 많이 나왔다는 거야. 이거는 세부담의 상한에 딱 걸린 거예요, 이 양반은. 그렇죠? 그러면 이 손님이 갖고 있는 땅은 지금 위치가 좋은 땅을 갖고 있다는 거야. 호가가 올라갔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또 지분을 달라고 해야지. 그렇죠? 제가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렇죠? 제가 팔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알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규정을 뭐라고요? 세부담배상. 그렇죠? 그래서 보통 징수했는데 납기를 위반했어. 그러면 뭘 부담한다? 이자를 더 내라. 그 이자를 뭐라고요? 가산금. 그러면 기본 이자가 뭐예요? 일반 가산금. 그거를 1개월 전에 또 안 내면 내는 게 뭐예요? 중가상금. 아시겠습니까? 네. 자, 오늘도 우리가 굉장히 많은 단어들을 배웠습니다. 오늘 돌아가셔서 특히 처음 들은 단어들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셔서 오늘도 역시 단어 공부한다고 생각하시고 그 단어에 집중해서 복습을 하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번 달에 처음 오신 분들은 우리 맨 앞에 있는 그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걸 다시 한번 이렇게 보시면서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네. 자, 이렇게 해서 12월 이제 한 달도 이제 시작이 돼서 쭉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요즘 송년 모임들도 있고, 또 이게 또 인적 그 모임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잘 정리를 하셔서 1년간은 날 찾지 말아라. 네. 뭘 하지나 물어보지 말아라. 네. 하여튼 그렇게 해서 하시면서 복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자, 그럼 오늘도 고생하셨고,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